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야가 안전 이슈와 또 과거 폭행 의혹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논란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시 양천구의 회의에 참석했던 전직 구의장 또 의원들이 등판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당시 구정질문 내용이 허위였다면 당시 양재호 구청장은 왜 공개 사과를 했는지, 왜 해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해 지방의회를 깎아내리고 의정활동의 권위를 흔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기초의회를 모욕한 정원호 후보는 양천구 의회와 양천 구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속기록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던 양천구 의회 구의원, 전직 구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속기록 속에 담긴 우리의 구정질문 내용이 허위였다면 당시에 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냐? 왜 우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네거티브다. 31년 전에 이를 꺼내서 계속 네거티브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늘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때문에 당분간 정쟁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기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구청에서 예를 들면 구의원,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100%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관계를 다 따지고 나서 무슨 법원에서 판결 내리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원이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의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의 내용이 100% 사실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시는 건 저는 100% 타당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과를 왜 했냐고 그랬는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자유당인가요? 거기서 오문을 투척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또 해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구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법원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지나버린 이슈인데 이걸 다시 되살린다고 한들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요, 안전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대번하면서 잘한 거 하나라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다. 저는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그리고 이번에 GTX 철근 누락 이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자꾸 안전 불감증 얘기를 해서 0%라고 쓴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0%냐? 스크린도어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0%의 수준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 시절의 안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에는 워낙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 측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GTX 철근 누락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풍백화점 사고도 철근 제대로 시공 안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오늘 0% 옷을 입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없었다라면서 0% 티셔츠까지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안전이 아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 이슈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GTX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GTX 문제는 설계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현대건설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완공되기 전에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서 시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아주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누가 시장이 되시든지 간에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의 그 생명과 그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뭐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겠고 하지만 내탁 공방이나 정쟁으로 흐르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예범죄 아닙니까? 보통 저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는 고개를 좀 숙이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짧게 했는데 정작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성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역대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신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2002년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3살 정도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살인죄도 있고요. 살인 미수도 있지만 살인 예비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살인 예비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살인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범행과 관련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대상은 그 여고생은 아니었고 본인이 스토킹하던 그러한 사람이 살인의 그 예비 대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을 30시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무고한 그야말로 꽃다운 그러한 여고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데 네. 이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여러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분풀이로 범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고한 여고생이 숨진 그런 사건인데요. 경찰도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에 이 못된 인간이 원래는 이틀 전에 본인이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하자고 요청했던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성이 그걸 거절하니까 이 여성을 30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살해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흉기를 2점을 구입을 했어요. 흉기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흉기 2개를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뭔가 정말 못된 짓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연히 어디서 무슨 흉기를 집어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구매했고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30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성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물론 다행히 그 여성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만나지 못했죠. 분노가 차오르니까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던 여고생을 타겟으로 해서 결국 저런 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의도적으로 스토킹할 대상이 됐던 그 여성을 살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2점이나 구매했고 심지어는 한 점은 뜯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안 뜯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여성을 또 찾아서 또 범행을 저지르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무인 세탁소를 방문해서 범행 이후에 혈흔이 묻은 의복을 세탁을 해요. 이건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히 우발적이 아니고 또 하나는요. 그 남고생 한 명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예. 그 남학생마저 추가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안 가지만 다치게 만들었죠. 네.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겠다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이거는 주도 면밀하게 범행이 준비됐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신상이 공개된 광주 살해범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